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약간 좀 복습을 해보면 그 내가 fx라는 애를 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할게. 그럼 요건 그냥 단순히 2차식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자 y는 fx하고 x축과의 교점을 x축과의 교점 있지. 근데 그냥 교점이 아니라 그 교점 중에서도 x 좌표 있지. 요 x 좌표를 뭐라고 부른다고? x 절편이라고 부르고 그 x 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y에 0을 대입해서 뭐를 만들어줘?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줘. 그래서 요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y는 0 대입이지. 그래서 fx는 0이라는 뭐 풀기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답이야. 이것도 글씨 또 이상하다고 뭐라고 하겠지? 네가? 그래서 내가 요걸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자, 요게 x축이고 요렇게 y는 fx가 있다고 치면 요 점을 알파라고 하고 요 점을 내가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저 알파 베타는 fx는 0에 뭐가 돼? 알파랑 베타는 fx는 0의 입모양으로 하자면 안 보여. 실근이 돼. 알겠지? 그래서 fx는 0의 두 실근은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fx는 0의 두 실근 뭐랑 같다고? y는 fx의 x 절편이랑 같다고. 애초에 x 절편을 구하는 방법이랑 일치해서 그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야. 내가 얘도 fx를 그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세팅을 위해서 그냥 a 말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gx라는 친구를 mx 플러스 n이라고 할게.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y는 fx하고 y는 gx의 교점 있지. 근데 교점 정확히 x좌표 있지.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법 자체가 뭐라고? y를 뭐 하자고? 소거하자고. 그러면 y를 소거한다는 거는 fx는 gx꼴로 만들자는 거지. 얘들아, fx는 gx 어떤 걸까? 이 식의 정체가 뭘까? 어? 식의 정체를 물어보면 방정식인지 부등식인지 함수식인지 이게 무슨 식이야? 등식이 있으니 등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등식 중에서 무슨 식일까? 방정식이야. 근데 차수는 얘들아, 식의 정체를 말하라고 하면 이게 등호가 있으면 방정식.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하면 항등식. 근데 이게 차수가 2차니까 2차 방정식. 알겠지? 되게 단순해. 장명이 되게 단순하다고.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몇 차 무슨 식이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뭐가 교점의 x좌표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뭐가 나와? 그걸 뭐라고 불러? 실근! 알겠지? 실근.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 자, 요거 그냥 이렇게 쓰자고.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쓰면 얘들아 이거 뭐야? 얘들아 이거 뭐야? 얘들아 봐봐. 내가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진짜 다 같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야 돼 말이. 다시 이거 뭐야? 이거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되는 친구가 있니? 아, 요게 납득이 안 될 순 없잖아. x에 대한 식 맞고 2차 방정식 맞고.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그리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뭐가 나온다고? 실근. 교점의 x좌표는 실근이랑 같다고 방금 기억해놓으라고 했잖아. 교점의 x좌표는 뭐랑 같다고? 실근이라고. 다시 교점의 x좌표는 다시 교점의 x좌표는 실근이랑 같다. 알겠지? 교점의 x좌표는 뭐랑 같다고? 실근이랑 같다고.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자,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있지? 얘랑 같은 거는 y 소거 후 2차 방정식에 2차라는 말 뺄게. 2차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y 소거 후 방정식에 실근이랑 같아. 자, 이유가 뭐냐면, 자, 나한테 fx가 이렇게 있어. gx가 이렇게 있어. 자, 요 y는 fx 있지. 요 y는 fx라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xy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찍어 놓은 게 이 점들이야. 알겠지? 우리가 그 어떤 이차함수,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 이런 친구들 배우잖아. 그럼 x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집어넣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표 만들잖아. x, y 써놓고 표를 만든단 말이야. 그럼 이 순서쌍 친구들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전부 다 찍고 선으로 이어준 게 그래프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봐봐. 요 수식을 만족시키는 xy 순서쌍이 지나는 점들이라고. 그러면 y는 gx도 마찬가지겠지. y는 gx라는 요 식을 만족시키는 xy 순서쌍을 따다다다닥 찍어놓은 게 그래프라고. 그러면 봐봐. 이 친구를 만족시키는 xy 순서쌍, 요 친구를 만족시키는 xy 순서쌍, 근데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순서쌍이 있다고. 이게 동시에 지나는 점이고 교점이라고. 이해됐니?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자, 교점이라고 하면 동시에 지나는 점. y를 소거했으니까 연립방정식을 푼 거고, y를 소거한 거는 뭐를 푼 거라고? 내가 방금 말했잖아. y를 소거했다는 거는 뭐를 푼 거라고? 연립방정식을 푼 거라고.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게 어떤 의미야?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순서쌍을 구하자고. 이해됐니?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순서쌍을 구하자고. 그러면 둘 다 동시에 지나는 점,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순서쌍. 알겠지? 그래서 다시 y를 소거했다는 건 뭐를 푼다라고?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3학년 1학기 내용도 아니고 2학년 1학기 내용이야. 2학년 1학기 거 내신 시험을 봤잖아, 웬만한 친구들은? 그치? 대답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알겠지? 2학년 1학기 시험을 봤을 때 그때 기말고사에서 자기가 70점 정도 넘게 나왔으면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시험 한번 보고 까먹으면 안 돼, 수학은. 알겠지?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특정 문자를 소거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y를 소거했다는 거는 나는 연립방정식을 풀었습니다의 의미랑 같다고.
이거 납득됐니? 태희야 됐어?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었고 연립방정식을 풀었다는 거는 자, 두 식을 어떻게 만족시키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순서상 구하기랑 같다고. 알겠지? 동시에 지나는 점 구하기랑 연립방정식을 풀었어. 두 식을 어떻게 만족시키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순서상 구하기랑 똑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이거를 좀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y는 fx가 있어. 얘가 y는 gx야.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고? 교점. 그래서 이 점을 조사해봤더니 x는 알파고 이 점을 조사해봤더니 x는 베타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안녕. 오늘부터 특강이 있었어. 쟤는 졸면 뒤에서 들어. 그냥 서. 지금 나가. 나가! 나가! 한 번만 더 졸면. 썰 풀지 말고 지금 빨리 앉아. 카메라 가리지 마.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교점을 구했더니 교점의 x좌표를 구했더니 알파랑 베타래. 그러면 알파랑 베타는 뭐야? y를 소거한 2차 방정식 있지. 즉 fx는 0, fx는 0이래. fx는 gx 있지. 요거의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교점의 x좌표가 y 소거했을 때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했었지. 그럼 내가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싶어.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싶어. 그래서 다음 봐봐. 내가 fx를 이번에도 그냥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쓸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에서 자 y는 fx와 x축에 교점 있지. 근데 x좌표가 있을 거야. 얘는 뭐랑 같다고? y는 fx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뭐랑 같아? 정확하게 full sentence로 대답을 하세요. 그냥 실근하지 말고 정확하게 뭐의 실근이야? 누구 소거하자고? y 소거하면 식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막 존나 답답해. 얘들아 여기서 y에다가 뭐를 넣어야 될까? 아니 그 뭐지? x축을 뭐라고 불러? y는 0. 그럼 정확하게 불러봐. 여기 나와 있어. 이거 보고 좀 읽어보라고. x는 0. 잘했죠.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이거는. 써져 있잖아. 그렇지 않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 알겠지? 요거의 뭐랑 같다고? 실근이랑 같다고. 자 봐봐 얘들아. 이게 머릿속에 쌓여야 돼.
그러니까 말한 거 있으면 기억을 하라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을 때 그냥 감상만 하지 말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들어야 돼. 생각을 하면서 계속. 알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된다니까? 자, 봐봐. 그럼 내가 교점의 개수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이 얘기를 앞에서부터 또 하고 다음에 왔어? 씨발 또 까먹었겠지? 그럼 또 가고? 그러면 뭐야? 이게 계속 메비우스의 띠야 뭐야? 알겠지? 메비우스의 띠. 아, 닥쳐.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당연한 얘기야. 내가 앞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납득을 시켰잖아. 뭐라고 하면서 납득시켰냐면 x절편 구하는 방법은 y에다가 0을 대입합시다야.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라고. 그거를 납득했지? 그럼 결과물은 외우고 있자고. 결과물을 머릿속에 집어넣자고.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왔을 때 그 앞선 결과물 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돼. 그럼 또 그 결과물을 까먹었으니까 앞에서부터 다시 설명하고 또 씨발 여기까지 오니까 그거 와중에서 또 까먹고.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다시 자, fx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fx는 0의 뭐랑 같다고? 실근. 그러니까 요 중요한 거니까 머릿속에 담아두자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알겠지? 지금 말하는 거를 머릿속에 담아야 돼. 결론은 몇 글자가 안 돼. 알겠지? 자, 다시 y는 fx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세율아 뭐라고? 어? fx는 0의 실근. 알겠지? 결과물을 알자고. 다시 예준아 말해봐. 연수야 말해봐. y는 fx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fx는 0의 실근. 이거 알겠지? 얘가 아니라. 알겠지 예준아? 그래서 요거는 알고 있자고. 그럼 봐봐. 우리가 결국에 궁금한 거는 뭐의 개수야? 교점의 개수지. 그럼 봐봐. 얘는 y는 fx와 x축과의 교점 있지. 개수 있지. 교점 개수는 교점의 x좌표 개수만큼 나오지 않아? 교점의 x좌표가 하나 있어. 그럼 교점이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교점을 구성하는 친구가 x좌표랑 y좌표야. 그럼 x좌표 하나 있다는 거는 교점 자체도 하나만 있다는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 개수지. 아까 교점의 x좌표는 실근이라고 했지. 요거의 실근. 그래서 실근 개수야. 그럼 실근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야? 판별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떨어져. 자, fx는 0의 판별식 있지. d, 즉 b제곱 마이너스 4ac 있지. 여기까지 괜찮니? 요 d가 0보다 크면 실근이 어떻게 존재해? 두 개 서로 다르게 존재해. 실근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상태로서 존재해. 그래서 자, 첫 번째 d가 0보다 크면 교점이 몇 개야? 두 개 생겨. 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실근 개수만큼 교점 개수가 존재하는 거야. 알겠지? 실근 두 개. 그러면 두 번째 d가 0이면 교점이 몇 개? 한 개. 그러면 요게 중근이지. 중근은 실근이 몇 개인 상태야? 두 개인 상태야. 근데 그게 서로 같다고. 알겠지?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점은 하나잖아. 자, 얘들아 봐봐. 점이지. 점 몇 개야? 두 개지. 지웠어.
점 몇 개야? 하나야. 점 몇 개야? 하나야. 점 몇 개야? 하나야. 왜? 점이라는 거는 부피, 길이, 무게 이런 거 존재하니? 없어. 부피, 뭐 길이, 면적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 위치만 존재하는 친구야. 그러면 내가 점을 여기다가 그냥 존나 찍어. 몇 개야? 하나야. 알겠지? 위치, 같은 위치에다가 찍으면 점은 하나야. 그러면 지금 중근은 근이 두 개 있는데, 실근이 두 개 있는데 두 개가 같은 상태라고 했지. 같은 위치에 점이 콕콕 찍혀서 하나처럼 보이는 거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그럼 세 번째는 D가 어떤 상태? 0보다 작은 상태. 교점이 몇 개? 존재하지 않아. 왜? 실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여기 옆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파란색으로 그릴게. X축이 있으면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태고, 얘는 이렇게 접하게 그려줘. 아씨.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은 그냥 X축 위쪽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상태야. 알겠지? 그래서 교점 개수만큼 뭐의 개수가 있다고? 실근의 개수가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정리를 해주세요. 그 복습하는 부분부터. 응? 그때 땡 처음 때문에 좋은 거 아니야? 나도 알아. 상처가 돼. 아니, 상처를 왜 받아? 그거까지 쓰고 더 줄게.
수요일에 그거 끝나면 여기 떴어. 왜? 여기? 여기 못 썼으면 그냥 안 쓴 거잖아. 나중에 쓸게. 예준아, 네가 쓴 거 그냥 존나게 읽어보라니까 진짜. 얘들아, 여기 두 번째까지 지울게. 지워도 되지? 맨 마지막 줄 빼보시면 아니 진짜 이거 안 쓴 거 안 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기다려.
얘들아 하던 거 멈추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봐봐, 우리가 이차함수라는 거는 어떤 선이 나와? 포물선이라고 하거든. 야, 알아두세요. 포물선이야.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무슨 선이라고? 포물선. 자, 1차함수는 어떤 선이 나올까? 직선이 나와. 뭐야? 포물선하고 그 직선 있지. 그 위치 관계라고 하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 지을 수 있지. 그래서 결국에는 교점의 개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위치 관계라고 하면 뭐를 구하라고? 교점의 개수.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야. 그래서 요거의 교점 개수야.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자, 우리가 이차함수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y는 ax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n 있지. 교점은 어떻게 따진다고? 뭐해? 첫 번째 y를 소거해. y 소거하면 x에 대한 무슨 식 나와? 2차 방정식 나오지. y 소거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와. 그 2차 방정식의 뭐가? 실근이 교점의 무슨 좌표가 된다고? x좌표. 그러면 여기서 썼던 내용들 있지? 자, x축과 교점 개수는 교점의 x좌표 개수랑 같고 그 교점의 x좌표 개수는 실근 개수랑 같다는 말 있지?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서 자, 우리가 요 위치 관계를 따질 때는 y 소거 그 이후에 무슨 식을 써줘? 개수 따지는 거니까 판별식 써줘. y 소거하고 판별식 써야 돼. 그러면 내가 자 fx를 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gx를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 자 y는 fx 2차 함수지. 그 다음에 y는 gx 있지. 여기에서 뭐를 소거하자고? y 소거. y 소거하면 fx 마이너스 gx는 0이지. 얘들아 당연한 얘기야. fx는 gx야. 거기에서 이항시켜준 거야. 자, 요거의 무슨 식? 판별식. 왜 판별식 써? 실근 개수 구하려고. 실근의 개수만큼 실근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져. 그래서 요거에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자, 이 밑에다가 그림으로 좀 표현할게. 이렇게 y는 fx가 있고 y는 gx 있지. 직선 모양이야. 그럼 이 상태는 판별식 D가 어떤 상태일까? 교점이 몇 개니까? 교점이 2개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야 일어나! 0보다 뭐한 상태? 큰 상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는 게 있지. 교점이 몇 개야? 그래서 얘는 D가 0인 상태. 마지막은 D가 0보다 작은 상태. 알겠지?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괜찮니? 태희야 이해됐어? 이거? 알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연립해서 근을 구하면 뭐야? 실근을 구하면 교점의 x좌표라고. 실근 교점의 x좌표, 실근 교점의 x좌표, 실근 교점의 x좌표. 알겠지? 실근을 뭐야 입장. 자, 다시 y를 소거했을 때, 연립했을 때 같은 말이야. y를 소거, 연립했어. 실근을 직접 구했어. 그러면 뭐라고?
교점의 x좌표를 구한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연립했어. y 소거했어. 그리고 나서 판별식을 썼어. 그럼 뭐만 구한 거야? 교점의 개수만 구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해놓고 y 소거, 그 이후에 방정식 풀기야. 그러면 뭐가 나와? 방정식 풀면 뭐가 나와? 실근! 우리는 지금 실근만 따지고 있다니까. 왜 좌표평면 위에 찍혀야 된다고? 실수만이 좌표평면 위에 찍힐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야? 자, 허수는 좌표평면 위에 찍혀 안 찍혀? 똑바로 서서 들어! 잡지 말고 야! 똑바로 서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 어? 다시. 우리가 좌표평면 위에 찍히는 수는 어떤 수들이야? 실수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계속 좌표평면 위에다가 뭔가를 표시하고 있잖아. 교점 또한 좌표평면 위에 찍혀야 돼. 기대지 말라고. 기대지 말고 정확하게 똑바로 서 있어야지 잠이 깨지 않을까? 씨발 이러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졸 것 같은데?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방정식을 풀었다는 거는 뭐를 구했다라는 거야? 실근 구하기야. 그래서 교점에 무슨 좌표가 나와? x좌표야. 자, y를 소거했어. 무슨 식을 써? 판별식을 써. 그러면 얘는 실근을 직접 구한 거야? 실근에 뭐를 찾는 거야? 개수 찾는 거야? 그러면 실근의 개수만큼 결론으로 뭐가 나와? 교점의 개수가 나와. 교점의 개수가 나와. 결론적으로.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나와. 알겠지? 요 내용까지 이어서 정리를 해주세요. 얘들아,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 알겠지, 시연아? 앉아서 써. 앉아서 써. 쓰는 속도가 느려서 그래. 연수야 다 써. 종이가 이제 아예 없어. 빨리 갔다 올게.
야, 시원아 얼마나 남았어? 끝났어요. 아 끝났어.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안 일어나면 돼? 졸면? 졸면? 그냥 내가 가서 그냥 대가리 후려칠 거야. 오케이? 알겠지? 진짜다. 잠깐 뭐 무기 없나? 도구 없나? 분필 그냥 던질까? 이거 그냥 집어 던질까 그냥? 예, 맞아요. 쟤 맞으면? 피해. 내가 잘 던져볼 테니까 한번 피해봐.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접선의 방정식인데 접선은 결국에는 직선이지 당연히. 그럼 봐봐. 지금 요 D가 0인 상태 아니야? D가 0인 상태가 뭐의 방정식을 구하는 상태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상태거든.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정리해 볼게. 일단은 우선 접하려면 자 y 소거 후 그 다음에 판별식이 몇 쳐야 돼? 얘들아 판별식이 몇 쳐야 돼? 접하려면. 접한다는 게 어떤 뜻이야? 접한다는 게 뭐야 연수야? 교점이 하나야? 자 그럼 봐봐. 교점 하나니까 접하네? 아니야. 그러니까 접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 미적분 원을 배우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엄밀하게 표현할 수가 없고 그냥 봐봐. 이렇게 둥근 모양의 선이 있으면 이 선 자체가 이렇게 해서 스르륵 만나야 돼. 알겠지? 약간 스치듯이 만나야 돼. 진짜 표현 자체가 요거 말고는 없어. 스치듯이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걸 뚫어버리면 안 돼. 이걸 뚫는다고 해서 점 하나잖아요. 안 돼. 알겠지? 교점이 하나인 게 아니라 약간 스치듯이 만나야 돼. 그러면 이차함수하고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 상태야? 하나인 상태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다가 괄호하고 접한다라고 써주세요. 지금 접한다라고 써주세요. 접한다. 아까 너희가 썼던 거에다가 그래서 판별식 D가 몇 치여야 된다고? 0이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직선의 방정식은 1차함수식을 의미하지. 자, 1차함수식을 만들려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할까? 점이 몇 개 필요할까?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돼야 돼. 2개 필요해. 혹은 점 하나에 뭐가 있으면 돼? 점 하나에? 지나는 점 하나에? 기울기 알겠지?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자 지나는 점 한 개 그리고 기울기가 필요하다야. 그러면 예시를 볼게. 자 지나는 점이 주어진 경우 자 y는 여기에 얘들아 봐봐. 지금 여기에서 지나는 점이 주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니? 요 선 보면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어. 그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일까? 0,-9야. 자 마이너스 9가 의미하는 게 뭐니까? y 절편이 알겠지? y는 ax 플러스 b에서 상수항이 의미하는 게 뭐야? y 절편이니까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약간 상식과 같은 거니까 옆에다 좀 적어 놓을게. 자 여기에서 y는 mx-9에서 마이너스 9는 뭐를 의미한다고? y 절편을 의미한다고? 절편이니까 몇 콤마 며칠 지나는 거야? 0,-9 지나면 알겠지? 자 그러면 봐봐. m을 구하면 끝이지 않아? m을 구하면 끝이야. 요거 좀 별로 안 예쁜데? 여기다가 쓸까?
그러면 봐봐. 우리가 결론은 y를 뭐 해줘야 돼? 없애야 돼. 속어. y 속어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mx 마이너스 9지. 그래서 요거 좀 위로 올려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4에 x 플러스 9가 몇이야? 0. 무슨 식 써야 돼? 판별식 써주면 돼. 판별식. 알겠지? 그래서 d가 m 플러스 4의 몇이야? 제곱 제곱 마이너스 36. 36. 요게 몇이야? 0. 0이지. 자, 우리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지. m에 대한 2차 방정식. 요거 전개할까? 연수야, 전개해서 풀까? 야, 요거 전개해서 풀면 약간 호구야. 이게 아니네. 닥쳐. 얘가 36이지. 그러면 m 플러스 4는 뭐야? 아, 풀마 6이야. 자, 내 경험상 지금 대답할 때 6이라고 대답한 친구는 진짜 이게 안 고쳐지거든. 진짜 잘 안 고쳐지거든. 진짜 처맞기 전까지는 안 고쳐지더라. 아니 맞아도 안 고쳐지더라. 알겠지? 고쳐 이제. 맞아? 알겠지? 어?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1년 내내 설명을 해도 6 풀마 6 이지랄해 맨날. 그러면 시험 볼 때도 6 땡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알겠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지금 나다 싶으면 반성 존나게 하고 이젠 고치세요. 자, 그래서 결론 m은 몇이랑 몇이야? 2랑 마이너스 10이지. 그래서 m은 2 또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우리가 y는 2x 마이너스 9, y는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9라고 할 수가 있어. 알겠지? 접선 구한 거야. 정리해 주세요. 요거까지. 요건 지워도 되지 앞에 거는.
얘들아 다음으로 넘어갈까? 시간 어디 쓰고 있어? 빨리. 자 보면 지금 기울기가 4이고 여기에 접하는 직선을 구하래. 그러면 내가 기울기가 4인 직선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 y는 4x 플러스 여기 상수 부분이니까 b라는 문자 많이 써주지. 일단 이렇게 써놓고 자, 그 다음은 뭐야? y 소거지. y 소거 해주면 2의 x제곱은 4x 플러스 b지. 그럼 이항시켜주면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0인데 얘들아 잘 봐봐. 이게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이 나와야 되지. 근데 좌변이 어떤 형태로 인수분해 되어야 중근이 나올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마이너스 b가 지우가 몇이어야 돼? 그래서 b의 값을 한 번에 구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안 되면 판별식 쓰자고. 자, 4분의 d는 2의 제곱 4. 그 다음에 플러스 2b는 0. 그래서 b는 몇 차? 마이너스 2. 결론 y는 4x 마이너스 2. 알겠지? 단순하지 되게.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거 가지고 그냥 응용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에서 내가 직선을 그냥 y는 ax 플러스 b라고 잡을게. 문제를 안 읽어줬구나. 자, 문제가 뭐냐면 포물선이 두 개가 있어. 2차 함수가 두 개가 있어. 2차 함수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을 구하고 싶은 게 목적이야.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접선 그었다고 해서 얘랑 또 접하니? 아니지.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 이렇게 그었어. 안 접하잖아. 그래서 동시에 접하는 거는 대충 뭐 한 요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고 싶은 게 목적인 거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그냥 직선 자체를 ax 플러스 b라고 잡고 요 상태에서 자, 연립해. y 소거해. 요거 첫 번째랑 두 번째 거 y 소거할게. 첫 번째 거랑 직선이랑 y 소거해주면 1번 y 소거.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가 0이지. 여기에서 판별식을 써주면 a제곱 플러스 4b가 0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에서 y 소거해줄게. 그래서 얘를 자, a 넘겨줄게. 마이너스에 a 플러스 4에 x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b 플러스 8은 0이지. 그러면 d는 몇 차? a 플러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씨발 어깨 아파. 플러스 뭐였지? 마이너스 32가 0. 얘들아 이거 판별식 쓸 줄 알지? 요거 알겠지?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다 마이너스 하고 판 거야.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이 식하고 요 식을 뭐 해줘야 돼? 연립해줘야 되지. 두 식을 뭐 하면 연립이 될까? 빼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봐봐. 지금 위에 있는 식 있지? a제곱의 4b 요거 정리해주면 a제곱 그 다음에 몇 a? a제곱 8a 그 다음에 4b 그 다음에 여기 상수가 몇 차? 마이너스 16이지. 그러면 요거 연립해주면 a제곱 플러스 4b가 0이지. a제곱 플러스 4b도 0이지. 그러면 8a 마이너스 16이 0이지. a가 몇 차?
A가 2면 B는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1. 계산을 너무 나 혼자 한 것 같은데 지웅아, 계산을 너무 나 혼자 해서 네가 졸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해가 다 됐니? 알겠지? 어차피 똑같잖아. 연립한별식 0. 그 다음에 지금 2개 있으니까 연립한별식 0을 2번 써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칠판 한 번에 다 지우고 나서 좀 할게. 다음 주제는. 태희야, 이해됐어? 와, 진짜 이거 어떡하지? 최대 최소에다가 3, 4차 방정식. 어? 오늘 최대 최소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봤자 별 의미가 없을 만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차라리 안 하게. 그냥 다음에 저기 테스트 오답이나 하지 뭐. 예전에 그거 다 썼어, 종이? 야, 그 잔뜩 뽑아놓은 거 어딨지? 저기 있구나. 왼쪽 좀 지울게. 아니다, 한 번에 지울게.
아 시간이 얼마 없어. 15분밖에 없어요. 15분 동안 근해 분리를 설명해야 돼. 얘들 지운다. 지운다. 지워도 되지?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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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뭐 할 거냐면 그 공통수학 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걸 할 거거든. 연수야, 근해 분리가 뭐야? 함축판 말고 뭘 구하는 게 근해 분리야? 연수야? 아 맞아. 자 봐봐. 얘들아 여기 한번 보세요. 근해 분리가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 있지. 2차 방정식이 있으면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있을 거거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있지. 그 위치라고 하면 당연히 기준이 되는 값이 있어야 돼. 그럼 그 기준이 되는 값보다 크냐 작냐 있지. 자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그래프로 해석하자가 근해 분리야.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수학자들이 만든 거야. 그 저기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만든 거야. 좀 똑똑하신 분이 만들었으니까 그냥 근해 분리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어디에 있는가를 결정하는 거를 그래프로 좀 해석을 하자. 그래서 요 그래프로 해석을 할 때 세 가지를 볼 거거든. 첫 번째는 함수값. 근데 함수값의 부호를 볼 거거든. 함수값의 부호. 근데 그냥 뭐 일반적인 함수값은 아니겠지 당연히. 경계에서의 함수값이야. 얘들아 경계라고 하면 아까 내가 위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 어떤 특정 값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했지. 그래서 어떤 그 특정 값이 경계가 될 거야.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축의 위치. 2차 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요 축이 어디에 있냐. 자 그럼 봐봐. 우리가 함수값의 부호라고 하면 이거를 보는 거지. 위아래를 보는 거지. 축은 이렇게 생겼지. 축의 위치라고 하면 이게 이쪽에 있냐 이쪽에 있냐를 보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이거랑 이거를 지금 다 관찰을 했지.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추가로 관찰을 할게. 자 우선은 내가 fx는 0이라고 하면 방정식이지. 그 다음에 y는 fx라고 하면 함수지. 자, 요게 실근이 두 개 있어.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 존재해. 그럼 얘는 x축과 어떤 거야? 실근의 개수만큼 뭐가 있다고? 교점이 있다고? 진짜 수도 없이 얘기했어.
실근의 개수만큼 뭐가 있다고?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그럼 얘는 x축과 교점이 두 개야. 두 점에서 만난다. 알겠지? 그래서 그걸 따지는 게 판별식이지. 판별식. 요 세 가지 도구들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정석책에 있는 기본 문제로 예시를 한번 볼게. 자,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방정식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면 저 방정식의 해를 구해줘야 되겠지. 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뭐야? 근해 공식이야. 근해 공식이야. 알겠지? 근해 공식을 썼을 때 두 근이 모두 다 1보다 크도록 부등식을 풀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자, 두 근은, 두 실근은 뭐랑 같을까? 교점의 x좌표랑 같다. 알겠지? 두 실근은 뭐랑 같다고? 교점의 x좌표. 그럼 봐봐. 내가 어쨌든 계속 이차 함수 얘기를 할 거니까 자, fx라고 할게. 누구를? 저 좌변을 x의 제곱 마이너스 2m x 플러스 3m 얘를 fx라고 할 거고, 자, 요거에서 fx는 0의 두 실근 있지. 두 실근은 y는 fx와 x축의 교점이랑 같아.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자, 봐봐. x축이 있고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잘 봐봐. 요 두 근이 둘 다 1보다 커야 돼. 그러면 1이 여기 있으면 되겠네? 그치? 1이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1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1에서의 fx 함수값은 뭐야? 1에서의 fx 함수값은 양수야, 음수야? 부호를 보라고. 1일 때 함수값 어떻게 찍어? 나한테 오더를 내려봐. 말로 한번 표현해봐. 아니, 1에서의 함수값을 찍는 방법은 뭐야? 여기서 위로 올려야. 아니, 그냥 오더를 내려봐. 너네 저기 햄버거 가게 가서 주문은 할 수 있니? 자, 빅맥 세트 주세요. 위로 올리세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양수값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얘가 축이지. 축은 어디 있어? 오른쪽에 있지. 1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지. 자, 그 다음에 자, x축과의 교점, 판별식 써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1단계에서는 요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보고 2단계에 넘어가서 함축판 3개를 볼 거야. 함축판이 뭐냐면 내가 근해분리 문제를 풀 때 알고 있어야 될 요소가, 판단 요소가 함수값, 추계 방정식, 판별식, 줄여서 함축판이라고 할게. 알겠지? 함축판이라고 하면 함수값, 추계 방정식, 판별식이야. 알겠지? 요 세 가지를 볼 거야. 그러면 봐봐. 첫 번째, 함수값. 어디가 경계야? 1이 경계지. 자,
F1이 몇이야? 양수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축의 위치야. 자, 여기서 축의 방정식 연수야 뭐야? x는 m이지. 축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마이너스 2a분의 b고, 요거 은근히 기억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집에 가서 3학년 1학기 책 너네 분명히 있어. 어딘가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지? 알겠니?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a가 뭐야? 2차항의 개수, b는 1차항의 개수. 알겠지? 다들 알고 있니? 내가 맨날 바보들만 가르치다가 이렇게 우리 똑똑한 친구들을 가르쳐서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축의 방정식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봐봐. 축의 방정식은 1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자, 봐봐. 축은 이렇게 생겼어. 얘가 이지랄로 바꾸면 어차피 변화가 없잖아.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기준이 되는 값은 1이어야 돼. 이거 납득할 수 있니? 오른쪽 왼쪽이 축의 위치잖아. 근데 오른쪽 왼쪽에 찍혀져 있는 점이라고는 1밖에 없어. 알겠지? 자, 얘가 1보다 커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자, if 축 조건을 쓰지 않았어. 축의 조건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생겨. 봐봐. 2차 함수지. x축 있지. 자, 여기를 1로 찍으면 1일 때 함수값이 무슨 수야? 양수지. 함수값 어떻게 찍어? 위로 올려서 찍어. 양수지. 자, 함수값이 1보다 크지만 x축과의 교점은 1보다 작다야.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요거처럼 봐봐. f1은 0초가 2지만 두 근은 1보다 작다가 돼버려. 알겠지? 그래서 축의 조건을 써줘야 돼. 자, 다음 세 번째. 판별식이지. 얘들아, 판별식 D 한번 불러볼래? 4분의 D. 4분의 D는 m제곱 마이너스 3m. 얘들아, 봐봐. 두 근이 있어야 돼. 그러면 D는 0보다 크다? 크다? 작다? 같다? 뭐야? 크거나 같다야. 왜? 중근은 몇 개의 근이야? 두 개의 근이야? 실근만 가지면 돼. 알겠지? 알겠지? 실근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은 두 근이어도 두 근이잖아. 실근이면 된다야. 얘들아, 이해됐니? 무슨 뜻인지? 1보다 커야 돼. 허근이면 1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1 플러스 i. 1보다 컸자가? 나 몰라. 알겠지? 태희야, 이거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럼 봐봐.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고?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고? 0 이상이어야 돼. 얘들아, 대답을 좀 해주세요. 다시 판별식이 왜?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럼 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옆에다가 판별식을 사용하지 않았어? 그럼 봐봐. 아까 했던 것처럼 1일 때 함수값이 양수 조건을 썼어. 다른 색으로 해야지. 자, 얘들아, 봐봐.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라는 조건을 썼어. 그리고 축의 위치가 이쪽보다 오른쪽에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겨주면 F1이 0보다 크고 축이 1보다 커. 이지만 실근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도 써주셔야 돼요야. 그러면 우리가 요거 3개 1, 2, 3번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돼? 1, 2, 3번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돼? 동시에 충족해야 돼. 알겠지? 자, 요 내용 안 지울 테니까 일단 시험부터 봅시다. 요거 또 눈치 없이 와가지고 지우면 좀 그 뭐지? 여기 넘어오기 전에 아까 요거 근해 분리라고 돼 있던 부분부터 필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 내용들을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1, 2, 3번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대. 다시 1, 2, 3번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된다고?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그러면 1, 2, 3번 부등식을 다 풀어서 동시에 겹쳐지는 범위를 찾아줘야 되거든. 그럼 일단 첫 번째 F1을 계산해 보면 1 대입한 거지. 1 마이너스 2m 플러스 3m이니까 그냥 1 플러스 m이 0보다 크다. 그래서 m은 몇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나왔을 거고, 마지막 거는 요거 인수분해 보면 m의 m-3이지. 얘가 0 이상이다. 그러면 m에 대한 이차함수 생각해서, 자, 여기 찍히는 두 점이 몇일까? 몇이랑 몇일까? 0이랑 3. 시연아 되니? m이 0일 때, m이 3일 때 시계값이 0이 되잖아. 그래서 저게 절편이 되는 거고. 그럼 봐봐. 저기에서 0 이상인 범위는 이쪽 범위, 그 다음에 이쪽 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결론 m이 0 이하, 그 다음에 m이 3 이상. 그러면 요 1, 2, 3번을 하나의 수직선 위에다가 나타내 볼게. m의 범위를 잡는 거니까 이렇게 써놓고, 자, 첫 번째는 요거 뭐야? 자, 일단은 마이너스 1 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요게 1번 범위야. 그 다음 거는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게 2번 범위. 그 다음에 3번 범위는 0 이하, 여기 3번 범위, 그 다음에 몇 이상? 3 이상. 여기 3번 범위. 그러면 세 줄이 동시에 만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답이 m은 3 이상까지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하나하나 쉽지가 않아. 판단해야 될 게 사실 하나만 판단하라고 해도 너네가 좀 잘 못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 하나만 판단하라고 해도 잘 못하는데 세 개를 판단해야 돼. 그리고 세 개를 판단하고 마지막에는 부등식까지 풀어야 돼. 부등식까지 풀고 나서 그 부등식의 해가 동시에 충족시키는 범위를 또 찾아줘야 돼. 아시겠나요? 알겠지? 그래서 하나하나가 따지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정리해주세요.
얘들아 다 됐니? 얘들아 다 됐니? 자 그럼 봐봐. 우리가 판별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거든. 우리가 판별식은 왜 쓰지? 연수야 판별식을 쓰는 이유가 뭐야? x축과 만나는지 x축과 만나는지 따지려고 판별식을 쓰지. 그러면 판별식을 쓰지 않더라도 x축과 만나는 게 확정이 되면 굳이 쓸 필요가 없지. 자, x축과 무조건 만나는 경우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있어.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의 경우 자, 양수인 함수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맞아 틀려? 한번 생각해 볼까? 양수인 함수값이 반드시 존재할까? 무조건 존재? 존재해. 아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언젠가 올라간단 말이야. 계속 올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양수 부분이 반드시 존재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 부분을 조사했더니 얘가 음수야. 그러면 음수에서 양수로 이동하면서 뭐가 존재해? 얘들아, 너희가 지금 음수에 서 있어. 양수까지 이렇게 걸어가. 0을 반드시 지나. 그러면 함수값이 0인 점들이 모였어. y값이 0인 점들이 모였어. 그걸 뭐라고 불러? x축이라고 불러. 알겠지? 여기가 0인 점이야. 알겠지? x값이 0이라는 게 아니라 y값이 0인 점이야. 그래서 결론은 자, 양수값이 반드시 존재하지. 음수인 함수값이 존재하면 무조건 x축과 뭐 한다고? 만난다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에 대해서 음의 함수값을 보이면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 얘들아, 이거 이해됐니? 자,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는 양의 함수값이 반드시 있지. 음의 함수값을 찾았어? 그럼 이 중간 지점에 뭐가 있다고? x축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x축과 만나는지를 보는 판별식은 굳이 쓸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쓸 필요가 아예 없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게. 요 밑에다가 자,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음의 함수값이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는 경우 뭐를 쓸 필요가 없다고? 판별법. 판별식. 판별식. 사용하지 않아? 알겠지? 요 내용 이해됐니? 네. 양수인 함수값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는 무조건 가져. 음의 함수값이 찾았어. 음의 함수값 찾았어? 그럼 x축과 반드시 만나. 그러면
x축과 만나는지를 보는 판별식은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사용의 이유가 없어. 만나는데 왜 써?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기가 똑똑한 거 보이려고 쓰는 거야? 아니 오히려 더 멍청해 보여. 알겠지? 쓰지 마세요. 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썼던 문제 있잖아. 그대로 써볼게. x제곱 마이너스 2m x 플러스 3의 m은 0 있지. 요게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한다. 그러면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크다라는 말이랑 같아. 해석의 차이야. 알겠지? 표현의 차이고. 그러면 자 좌변에 있는 거 이참수를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m x 플러스 3이라고 써볼게. 그럼 이렇게 2차 x축을 그렸어. 근데 여기에 1이 있어야 되지. 자 우리 세 가지 봐야 돼. 함, 축, 판이지. 함수값 무슨 수야? 음수지. 근데 양수인 거는 반드시 존재하지. 그래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만난다야 반드시. 그래서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어. 요거는 판별식을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축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이 없지. 1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상관이 없잖아. 1의 위치가 여기든 여기든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축도 쓸 필요가 없어. 알겠지? 축도 쓰지 않아. 그래서 결론. 자, x는 1에서의 함수값이 무슨 수면 돼? 음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자, 1 집어넣어주면 m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거 틀리면 진짜 바보 멍청입니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응? 다 했어? 잘했어.